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신축 빌라.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은 저희가 은행에 돈을 갚을 수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는 세입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절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위반 건축물임을 알게 된 세입자.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 전세 세입자의 이야기를 사건과 사람들에서 취재했습니다. 세입자 A씨의 사연을 듣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간 제작진. A씨는 최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다며 제보를 했는데요. 약 36제곱미터 크기의 작지만 아늑한 보금자리, A씨가 전세로 구한 신혼집입니다. 네. 하지만 신혼의 꿈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6월 30일 날 이쪽으로 전입을 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고 싶어서 혹시 여기 부동산에다가 집을 내놓으니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어서 전세입자를 새로 구하기가 어렵다.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인 A씨에겐 날벼락 같은 통보. 놀란 A씨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살고 있는 집이 위반 건축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저희가 아무튼 이 집은 문제가 없는 집이죠? 라고 했을 때 네, 전혀 문제 없다고 깔끔하다고 여기 괜찮은 곳이라고 이렇게 했고 건축물 대장이랑 등기부등본 모두 다 떼어봤어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실제 A씨가 확인한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는 적법한 상황. 그렇다면 이 집이 위반 건축물이 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위반 건축물 등재된 거는 2020년도 8월 19일이요. 저희가 전입 온 지 한 달 반 뒤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해 3월 18일 A씨가 전세 임대 계약을 했을 당시엔 깨끗했던 서류가 8월 19일엔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었던 건데요. 세입자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전세 임대 계약을 맺은 후 6월 30일 이 집에 입주했는데요. 그 후 8월 19일에 이 집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고 이 사실을 올해 3월 이사 나가려는 시점에서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입주 후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때 당시에도 조사 중이었던 것 같고요. 6월 달에는 7월 1일자에 서울시 항축, 그러니까 항공사진에 적출돼서 위반 건축물로 적출이 된 이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청 항공사진 단속을 통해 위반 건축물로 등록됐다는 것.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그러게요. 직접 문제가 된 부분을 보여주겠다며 밖으로 나간 A씨. 옥상으로 올라가면 이 집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집인데 원래 여기도 똑같았거든요.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불법 확장돼 있어서 이렇게 덮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불법 확장된 부분을 철거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저희랑 구조가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A씨의 옆집 역시 과거에 패널로 지붕을 덮어 불법 확장했었지만 현재는 철거한 상황.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1항에 따르면 베란다에 경량 철골 등으로 기둥을 세우거나 조립식 패널, 아크릴판으로 지붕을 덮는 경우 위법이라 명시돼 있습니다. 이쪽부터 이 거실 전체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할 공간도 없는 거고 싱크대 그리고 뒤쪽 창고에 있는 세탁기, 보일러 모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A씨의 집안 내부 중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구간은 거실, 이곳 싱크대, 그리고 창고인데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세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중개업체는 어떤 입장일까요? 저희 위반 건축물로 돼 있는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었고 취재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잘 모르는데. 대표님 혹시 언제 오세요? 제가 여기 대표인데. 네, 그분은 예전에 하셨던 분이. 네, 지금. 황당하게도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중개업체는 사라졌습니다. 궁금하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부동산 중개업체가 영업 중인 상황. 주인이랑 얘기.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명을 위법 건축물이라고 말했어요.
이거 건축물이고 이거 앞으로 전세 자금 대출 안 되고 보시면 말씀하셨어요? 위법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예? 그때도 저희가 아니 위법이라고 안 했고 뭐 확장이다 뭐 이렇게 하면 확장이 뭔 줄 알아? 우리 지금 뭐다 제대로 그러면 등기에 제대로 나와 그러면 있는데 어? 문제가 됐으면 계약을 했겠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뭐하러 해요 이게? 들어- 확장한 건 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거기 표시를 안 해요? 확인 설명서에. 확인 설명 당연히 해주셔야지. 건축물 대장상 적법이기 때문에 그냥 적법을 체크했고 그거 거기에 써야 된다는 거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오신다고 하길래 검색해보니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떡하겠는데 영업 정지 먹이고 싶으면 아 그냥 뭐 불법 확장에 대해 알면서도 세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체. 나몰라라 하네. 그렇다면 집주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런 거 왜 고지 안 해줬냐 이런 데 물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라 그러던가요? 불법 확장한 거 다 고지를 했고 그래서 자기는 잘못 없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한 거지 자기는 뭐 서로 책임을 이렇게 자기는 문제 물으니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때는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전세 내고 그 후에 나는 거기에서 돈만 받은 거지 그 내가 집에 대한 권리에서 그것만 판 거지 내가 뭐 여기서 뭐 강남을 대출하다가 아니잖아요. 기간이 만료돼도 그 날짜에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전세금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불안하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이 가장 큽니다. 주인이 돌려줘야죠. 위반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세입자가 위반 건축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빌라촌 중심으로 이런 사건들이 신축 빌라 중심으로 사건이 제법 발생하고 있거든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등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보증보험 제도를 가입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보증보험 가입도 되는지 여부를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선지급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 A씨의 계약 만료 기간은 내년 6월 30일. 그 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이사 갈 수 있지만 위반 건축물 등재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돌려주지 않으면은 저희가 은행에 돈을 갚을 수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증금을 받고 하루빨리 이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될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 세입자. 위반 건축물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